네, 자 떠오르는 이슈에 맞게 종목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여의도 라운지에 손정훈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종목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또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하락이 멈추고 약간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미국 시장이 반등한 것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좀 낙폭이 큰 게 의외이기도 하고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 부재 우려감도 있고 또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물량을 털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오늘 보니까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에서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서면서 이런 부담감도 충분히 시장에 작용이 됐을 것 같은데 시장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예, 제가 거의 드릴 말씀에 이제 상당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수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예탁금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신용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쵸. 되면 지금 증권사들이 이제 신용이 거의 한도가 꽉꽉 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을 더 이상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네. 끝도 없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제한을 때문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연유와 함께 오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조정은 뭐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시장 하락폭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네. 미국 증시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최초 이제 밸류 논란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네, 어떤 거 말씀하시는? 네. 잠시만요. 네. 그 연준의 예. 평균 물가 목표제가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평균 물가 목표제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거기에다가 플렉서블을 붙였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상황 보고 할게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지수가 이제 2차적으로 하락을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반응도는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말에 파월 의장이 자동 항법 장치라는 말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고집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아우성을 이제 불러일으켰는데요. 지금은 FAIT로 인해서 그러한 실망감이 한 절반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에 나스닥 기준으로 24% 정도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약 12%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까지 금리를 제로로 이제 유지한다는 것들 그리고 연준이 시장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제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의지를 내비치면 시장은 차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당시에 절반 정도가 지금 하락한 미국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권을 좀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기술주 이슈들이 많았으니까 이에 따른 지수의 조정 그리고 연준의 이제 약간의 실망감으로 지수가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건강한 좀 조정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도 있고 네. 또 미국 대선도 있고 앞으로 좀 건강한 조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변동성을 계속해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압 분석을 통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물 경제 괴리로 인해서 자산 가격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든지 외국인들의 ATM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석 연휴나 이제 미국 대선이 약점 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기 부양책이 이제 결렬이 됐다. 그렇죠. 그리고 네. 현재 예탁금 감소 및 신용 잔고 그리고 대주주가 3억 이제 과세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매도 수요 압력이 좀 거센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이 경제 회복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요. 네. 3분기 실적 전망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전과 다르게 지금 위안화 원화가 시장이 안 좋은데도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부양 의지 그리고 정부의 그린 뉴딜 풍부한 유동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저희 시장은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이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좀 조정이 왔었지만 어쨌든 향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조정에서 뭐 건강한 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종목에 빠지면 뭐 마음이 아픈 것이고 맞습니다.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또 좋은 종목을 매수할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싸게 이제 고객분들에게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네.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예. 좀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ST팜을 갖고 왔습니다. 네, ST팜 함께 분석 들어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자 ST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ST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제약으로 알려져 있죠. 동아 ST가 소속된 동아소시오홀딩스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계열사로서 각종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 그 네모칸을 쳐놨는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저 중에 신약 API RNA 치료제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T팜은 바로 이 RNA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CDMO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RNA 치료제는 단백질 생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리보핵산을 직접 치료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가 겪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특정 단백질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네. 기존 치료제들은 항체 단백질을 이용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엉뚱한 단백질까지 공격해서 우리가 부작용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알러지약을 지금 먹었는데 네. 약간 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꼬이고 있는데 환절기에는 제가 알러지가 있거든요. 아, 이러한 지금 것들이 그러신 이제 거예요? 부작용입니다. 네. 예. 어쨌든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기존 치료제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대규모 군단을 파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RNA 치료제는 특정 단백질의 발현 자체를 직접 억제하기 때문에 소규모면 충분하고 약효 또한 오래가는 차세대 치료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용량 차이를 예로 들면 기존 치료제가 100cc가 필요하다. RNA 치료제는 단 1cc만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네. 면에서 또 ST팜을 오늘 가지고 오신 건데 최근 또 뉴스를 보니까 ST팜이 수출 낭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뭐 매출도 계속해서 흑자 예상이 되고 있고 두 달 동안 45%가 넘게 또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는데 네네. ST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성장성을 좀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은 RNA 치료제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너도나도 뛰어든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은 그 상용화의 이제 시작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RNA 치료 시장은 2025년 글로벌 12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번 수주를 보면 그 한경신문에서 나와 있듯이 그 노바티스사의 핵산 치료제 그 인클리시란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연말 FDA 승인을 거쳐서 내년 봄쯤에 신약이 출시가 될 것이고 이번에 대규모 수주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인클리시라는 고지혈증 치료제이고요. 네. 기존 환자들이 1년에 26번 정도의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이 인클리시란을 통한다면 단 2번이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ST팜을 좀 매력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뭐 수주 낭보라던가 이런 소식 이외에도 뭔가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이런 하락장에서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렇습니다. 다른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네.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ST팜은 그 이유가 있는데 RNA 치료제에 가장 적합한 원료가 올리고 핵산입니다. 네. 그거를 기술력을 가지고 생산까지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4,000kg 정도가 글로벌리하게 이제 제공이 가능한데 RNA 치료제가 원하는 공급량은 25년 기준 10톤입니다. 네. 예, 현재 ST팜은 800kg 정도로 전 세계 랭킹 한 2위 정도를 마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설을 완료해서 1,600kg가 되었고 2년 내에는
2,000kg까지도 증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완료가 되어야 하고 이 정도 수준이면 글로벌 1위인데다가 공급 쇼티지는 자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ST팜에 대해서 또 가격적인 전략도 함께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또 최근에도 주가가 또 상승한 측면이 있어서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이른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델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DMO라는 건 우리가 OEM, ODM 하지 않습니까? OD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욱더 이제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높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조그맣지만 강한 우리나라에서 김연아나 박태환 같은 천재 선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저희들한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기쁜 향기가 저는 느껴져서 매우 흐뭇합니다. 올리고 헥산 2,000kg을 CDMO 조건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제공했을 때 현재 인클리시란으로 추정되는 100kg이 458억 수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키로당 4억 5,800만 원, 2,000kg 곱하기 4억은 매출 8천억이고요. 공장 100% 가동일 때 예상 영업이익률은 50%가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익 4천억이 되겠죠. PER 기준으로 20배를 주면 시총 8조고요. PER 기준으로 30배를 주면 시총 12조입니다. 네. 참고로 현재 시총은 1조 4천억이고요. 네. 종합하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거는 반드시 이 고객님들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데요. 1년 목표가로 현재 수준의 2배 수준인 15만 원. 특별히 오늘은 5년 목표가로 시총 10조 60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7만 원대 가격인데 5년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예, 시장이 이 완벽하게 개화되고 네. 지금 그 초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장 환경에 따라서도 주가도 변동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네, 해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 속에서 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ST팜 함께 들어봤고요. 손정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